강민구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뭐 결혼을 하지 않았으니까 태교 경험은 없으시겠지만 혹시 뭐 주변 가족분들이라던가 환자분들 태교 뭐 경험한 적 있으신가요? 태교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저도 이제 아이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오늘 이 주제가 이제 결정이 되었을 때 굉장히 좀 잘 배워야겠다. 선배님들한테 잘 배워서 나중에 나도 이제 태교를 할 기회가 생기면 잘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이제 이 태교를 보면서 제가 좀 궁금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태교를 하신 입장에서 그 우서영 원장님 같은 경우는 어떨 때가 좀 제일 이렇게 기분이 안 좋거나 아니면 좀 임신 중에 그 임산부들에게 우리 아기 아빠들 예비 아빠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가 있는지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태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 그 태교 요즘에 이제 그 어머님들이 태교 여행을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14주에서 28주 사이가 딱 태교 여행하기 좋은 시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제가 태교 여행을 가보지 않은 입장에서 볼 때는 몸도 힘든데 과연 여행을 가서 힘들지 않으실까 좀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관광을 하는 것이 좀 어렵거나 힘들지 않으실까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원장님들 혹은 원장님들 사모님들께서는 어떠셨는지 좀 그게 궁금합니다, 저는. 그렇다면 이러한 태교는 언제부터 좀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네, 태교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 아이가 달팽이관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16주 이후에는 음성을 이용한 태교를 하는 것이 좋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태교는 이 어머니 그러니까 산모의 감정 상태나 산모의 신체 상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실 언제부터든 빨리 시작하고 잘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이 태교에 대한 중요성은 우리 이 조선시대의 정조시대에 발간되었던 태교 전문 의학서적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뭐냐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 책에 기록되어 있기를 옛날 사람들은 태교를 충실하게 해서 사람들이 참 예의 바르고 좋은데 요즘 애들은 태교를 잘 안 해가지고 버르장머리가 없다. 근데 이게 조선시대에도 그런 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태교에 대한 중요성이 예전부터 많이 강조가 되었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강민구 원장님께서는 미래의 부인 대신 좀 입덧을 해줄 생각은 없으신가요? 네, 지금부터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되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네, 부인 앞에서 제가 더 심하게 입덧을 하면 부인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부인이 입덧 그 산모들이 입덧을 하는 데에는 단순히 이런 이 구역감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작용을 많이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느끼한 음식 아니면 비위가 상하는 냄새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입덧을 많이 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가장 큰 원인은 그냥 남편입니다. 남편 얼굴만 봐도 입덧을 하는 경우들이 요새 많다라고 하니까 네, 남편분들께서는 그 산모가 입덧이 심할 때는 얼굴을 좀 가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우리 이 미국에서도 입덧에 대한 그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이 미국에서는 이 한의학적인 혈자리를 활용한 상품도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내관혈이라는 이 혈자리를 지압을 해주면 임신할 때에 생길 수 있는 입덧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억제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팔찌에 내관혈을 자극해주는 이 상품이 미국 그 임산부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남편분들께서는 내관혈자리가 어딘지 한번 잘 익혀두셨다가 본인 얼굴 때문에 부인이 입덧을 하면 내관혈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시기를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강민구 원장님, 이 입냄새나 뭐 채취 등 다양한 이 채취에 관한 이 한의학적 관점도 궁금하거든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동의보감에서는 이 입냄새, 구취를 위의 열 때문이라고 밝혀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 몸에서 땀이 많이 나고 이 땀에서 냄새가 많이 날 때에는 습열에 의해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의학적인 증상명인 이 열증인 같은 경우에는 현대의학적으로 분석해봤을 때 자율신경계의 기능 이상과 좀 유사한 점들이 있습니다. 이 자율신경계의 기능 이상이라 하면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율, 그러니까 그야말로 내가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신경계가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이고 여기에 필요한 반응을 알아서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청자님처럼 뭐 땀이 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체온을 조절하거나 뭐 기타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 뭐 혈압 조절이나 맥박수 조절 같은 경우에도 내가 혈압을 올려야겠다. 내가 땀을 좀 냄새나게 해야겠다. 이렇게 의지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외부의 자극에 따라서 내 몸이 적절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 이 자율신경계의 기능인데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신체적으로 컨디션이 좀 저하되어 있거나 뭐 환경 호르몬에 많이 노출이 된다거나 하는 원인들에 의해서 이 자율신경계에 불균형이 생기게 되면 내가 의지하지 않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시청자분이 말씀하셨던 다한증이라든지 아니면 가슴이 두근거리는 느낌, 뭐 어지럼증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좀 최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예전에 없던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게 금방 나타난 게 아니라 장기간 변화를 통해서 나타난 증상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기에 적극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런 증상들이 신경정신과적인 문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최근 이 신경학계에서 굉장히 핫한 이론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장과 뇌의 한 라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장과 뇌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장의 염증 상태가 뇌의 염증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쉽게 말하면 내가 장이 안 좋고 소화 기능이 안 좋은 사람이 이 장 건강이 뇌에도 영향을 미쳐서 뇌의 정서적인 부분이나 기억력을 저하시킬 수도 있고 심지어 이런 만성적인 염증 상태가 지속된다면 우울증이나 불면증, 강박증 또는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치매와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이나 신경정신과적 질환의 발병 가능성을 높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한의학적으로는 단순히 이 정신과적 질환과 소화기 질환을 따로 놓고 보질 않고 같이 보는 경향성이 있었는데 연구가 거듭될수록 한의학적인 치료법이 이러한 질환들을 관리하는데 훨씬 효율적이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알아가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한의학 같은 경우에는 장부들, 예를 들면 이 분노나 공격적인 성향의 감정을 주관한다라고 하는 간이나 소화 기능을 주관하는 비, 그리고 정서적인, 정신적인 사유 활동을 모두 주관한다라고 알려져 있는 심장, 이런 여러 장부들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 병리 상태를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의 내장 상태와 나의 정신과적 상태, 뭐 기분, 정신, 기억력 이런 것들이 떨어져 있는 것들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많이 주고받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신체적으로 컨디션이 안 좋거나 소화 기능이 좀 저하되어 있거나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자율신경 불균형으로 인한 증상들이 생긴다라면 빠르게 좀 치료를 받아보시고 관리해 보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치료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